안녕하세요. 프리니 김태린과 함께하는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오늘 분석할 경기들은 24일 밤과 25일 새벽에 치러질 G조와 H조의 경기들을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G조 첫 번째 경기, 북유럽의 강호 스위스와 아프리카의 맹주 카메룬의 맞대결이죠. 스위스의 전력은 어떤가요? 네, 스위스는 견고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끈끈한 경기를 펼치는 팀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역습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기에 수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팀의 수호신 얀 존머가 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다만 대체 자원인 코벨 역시 도르트문트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기에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최전방에서 확실한 해결사가 없다는 점도 큰 고민거리인데요. 기복이 심하지만 팀의 주 득점왕인 엠볼로가 좋은 활약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네, 카메룬은 이번에 가까스로 본선에 합류했죠? 네, 카메룬은 올해 감독이 교체되면서 플레이오프를 통해 극적인 월드컵 진출을 한 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직력이 약하지만 전방에서 에캄비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최근 미넨에서 폼이 좋은 슈퍼모팅이나 아부바카르와 같은 선수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공격에 비해 수비 조직력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최근 인테르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오나나의 활약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비가 강한 스위스, 공격력이 좋은 카메룬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과는 어떨까요? 네, 이번 경기는 스위스의 승리를 예상하며 2골 이상은 터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비 조직력이 좋은 스위스가 카메룬의 공격을 잘 틀어막을 것으로 보이고, 해결사의 문제점을 겪고 있기에 많은 득점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수비력이 좋은 스위스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의 첫 경기죠. H조 우루과이와 대한민국의 경기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대한민국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벤투 감독 아래에서 4년간 월드컵을 준비한 팀입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팀들과 비교했을 때 선수단 퀄리티는 아쉽지만 조직적인 부분에서는 나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스쿼드에 코어 라인들이 잡혀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공격진의 손흥민, 수비라인의 김민재 등 팀의 중심에 좋은 선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자원들의 부진은 아쉬운데요. 황의조, 황희찬 같은 선수가 소속팀에서 잘 나오지 못하고 있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우루과이전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만약 출전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의 퀄리티는 조금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상대하는 우루과이는 어떤 팀인가요? 네, 우루과이는 신구 조합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 팀입니다. 먼저 젊은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특히 이번 시즌 미드필더 그 자체 발베르데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제일 잘한다고 봐도 무방하고, 토트넘의 벤탄쿠르 선수도 팀의 핵심인 만큼 중원의 탄탄함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격진의 수아레즈, 카바니는 월드클래스 공격수였고 아직까지 한방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며, 그 옆을 지키고 있는 리버풀의 누네스 선수는 최근 소속팀에서 폼을 끌어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경기는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 승리 가능성이 낮은 경기입니다. 우루과이의 객관적인 전력이 강하고 팀의 신구 조합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축 선수들 일부가 노쇠하긴 했지만 젊은 선수들의 폼이 좋죠. 대한민국은 세트피스 한 방을 노려합니다. 우루과이가 본선에서 세트피스 수비의 약점을 보여준 적이 많기에 세트피스를 잘 노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이 4년간 한 감독 밑에서 하나의 플랜을 갈고 닦은 만큼 준비한 것을 잘 보여준다면 무승부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경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어려운 경기가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다음은 H조 두 번째 경기, 서유럽의 강호 포르투갈과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의 맞대결이죠. 먼저 포르투갈을 살펴볼까요? 네, 저희와 같은 조에 속한 포르투갈의 멤버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호날두를 필두로 한 AC 밀란의 레앙, AT 마드리드의 주앙 펠릭스, 맨시티의 베실바, 맨유의 부페 등 너무나도 좋은 선수들이 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원의 조합은 굉장히 탄탄하고 젊은 포워드 자원들이 소속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굉장히 강점입니다. 포르투갈은 두 가지를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호날두 선수입니다. 호날두 선수가 맨유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팀 내 불화설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호날두가 출전하는 경기는 승리하지 못하는 지표가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감독 산토스의 보수적인 경기 운영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보수적인 운영이 토너먼트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오랫동안 지속되면 상대팀에게 읽히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포르투갈을 상대할 가나 한번 볼까요? 네, 가나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이중국적 선수들의 대거 합류입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좋은 선수들을 영입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중국적 선수들이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빌바오의 이냐키 윌리엄스, 브라이튼의 램프티 선수가 대표적인 선수들인데요. 그만큼 조직력 부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월드컵처럼 준비 기간이 짧은 경우에 과연 선수들이 얼마나 손발을 맞출 수 있을지가 핵심인데 과연 이들의 조합이 어떨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가나는 윙어들의 폭발적인 돌파가 굉장히 위협적이고 중원의 조합도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좋은 수비를 구축한 스위스를 상대로 2골을 득점하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선수단의 손발이 맞지 않는 경우에 종종 치명적인 실수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번 경기 승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경기는 포르투갈의 2점 차 이하 승리를 예상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해봤을 때 포르투갈이 앞선 점은 사실이지만 안정적인 경기를 위해 보수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포르투갈입니다. 아직까지 손발을 맞출 시간이 부족한 가나가 불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경기 승리를 위한 안정적인 운영을 할 포르투갈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다음은 G조 두 번째 경기 피파 랭킹 1위 브라질과 세르비아의 맞대결이죠. 브라질의 전력은 어떤가요? 네, 브라질은 이번 대회 엄청난 스쿼드를 자랑하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월드컵 예선도 무패를 기록하며 손쉽게 통과했고 친선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쭉 유지하며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유럽권과의 경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피지컬이 강력한 대표적인 팀인 세르비아를 만난다는 점은 약간의 변수가 존재할 수도 있죠. 네, 유럽 지역 예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세르비아의 전력은 어떤가요? 네, 세르비아는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포르투갈을 누르고 조 1을 기록하는 이변을 일으켰고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노르웨이를 누르고 조 1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인 미트로비치와 블라호비치 두 선수 모두 최근 소속팀에서 잔부상을 겪으며 11월 경기에 나오지 못했기에 경기력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남미 축구의 대명사 브라질과 선 굵은 유럽 축구의 대명사 세르비아.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경기는 브라질의 승리를 예상하며 2골 이상 득점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예상이 됩니다. 브라질의 압도적인 전력과 공격력이 세르비아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브라질 특유의 삼바 축구 공격적인 운영으로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G조와 H조의 경기 결과를 예측해보면 스위스와 카메룬의 경기는 스위스의 승리와 언더, 우루과이와 한국은 무승부와 언더, 포르투갈과 가나는 포르투갈의 승리와 언더, 브라질과 세르비아는 브라질의 승리와 오버를 예상하셨네요.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할게요. 저희는 내일 A조와 B조 경기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